네, 안녕하십니까. 말로 푸는 소소한 일상 말소영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30분 정도 되고 있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네요. 지금 미국 시장 분석해 봐야 될 때가 돼서 한번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은 파월의 주식 고평가 발언으로 인해서 그 시점부터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화이자인데요. 제가 왜 화이자를 첫 화면에 띄웠냐라고 했을 때, 화이자라는 회사는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약회사에 대한 어떤 그래프가 뭔가 상승 그래프를 타려고 하다가도 계속 하락 그래프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어떤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즉 저는 현재 사람들이 버블에 뭔가 취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화이자를 먼저 띄웠습니다. 화이자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일봉으로 봐서 그렇지만 주봉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 커브를 틀기가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봉상에서는 살짝 틀긴 했다라는 부분은 보여줍니다. 그러면 살 거냐? 지금 살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일 때 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쯤 하고요. 지금 QQQ, 우리 지금 나스닥 요즘에 제일 핫하죠. 나스닥보다 더 핫한 곳이 있을까요? 나스닥 주식이 지금 602불, QQQ 602불을 찍고 올타임 하이를 찍고 오늘 지금 한 590불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에요. 사실 하루, 이틀, 사흘, 3일째 내려가고 있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탈했을 뿐 지금 중심선인 21선까지도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으나 MACD 봤을 때 약간 꺾이는 모습은 좀 보여지고 있고요. RSI가 엄청 고평가됐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윌리엄스 R 지수도 뭐 계속해서 고평가 상태에 있었습니다. 윌리엄 R 지수는 올라갈 때 계속해서 위에 이렇게 머무른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지만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모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팍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밍을 잡는 데 쓰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도 계속 올라요. 지금 이렇게 과열이다라고 할 때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건 MACD로 보는 게 맞죠. MACD 같은 경우는 과열이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과열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여기까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윌리엄 R 지표보다는 RSI를 더 신뢰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여서 뭔가를 보여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력을 체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좀 꺾여 내려오고 있고 MACD도 좀 꺾어 내려오고 있다. 이게 그럼 어디까지 꺾여 내려올 것이냐, 이런 부분 좀 봐야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한번 만들어주는 경우,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사실 뭐 이 시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매도 구간에 이렇게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매수를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이 저는 생각을 듭니다. 어차피 저는 한꺼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보일 겁니다. 이렇게 큰 하락들, 이런 큰 하락들이 보일 텐데, 이런 큰 하락들이 왔을 때는 주저없이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야, 이때 진짜 엄청났죠. 이때 이렇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더 골이 깊어질 수도 있었는데, 이 시계를 보면 이렇게 깊은 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월봉으로도 봐도 이때가 코로나 때일 겁니다. 이때 코로나 때인데 이 긴 코로나 때 이 엄청난, 이게 하나의 월이니까요. 거의 한 2년 가까이죠. 2년 가까이가 이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이 하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때 트럼프
때 이 골도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었네요. 결국은 이런 골이 오면 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S&P 500은 나스닥 100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죠. 아무래도 500개의 주식이니까요. 이렇게 왔을 땐 사줘야 된다. 이걸 우물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때 많이 사줘야 된다. 일봉으로 보면 요런 때죠. 지금 아직 과열 상태예요. 이 정도면 과열 상태인데 S&P 500은 약간 MACD가 음수전환까지도 와 있는 상태네요. 어찌됐건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차근차근 가보죠. 최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우리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사셨기 때문에 요 300불의 선이에요. 여기 엄청난 매물대가 있고 여기도 엄청난 매물대가 있고 저는 내려오길 바라고 있고 300불까지만 와주면 사볼 생각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축축 이렇게 엄청난 이런 우물을 만들어 주겠죠. 이때도 사실 샀어도 되고 이때도 샀어도 된다. 지금은 약간의 음수 전환이지만 좀 기고 있어요. 옆으로 과열 양상에서 조금 꺾이고 있고 여기도 꺾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300불이 오면 사겠어요. 비트코인 최근에 가장 핫하고 제가 지금 관심이 많은 게 비트코인인데요. 많이 빠져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고 일봉상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와야 되는 선까지는 왔어요. 버릴게요. 이거는 버리고 2차적으로 와야 되는 선 요 정도 선인데 아직 오진 않았네요. 금방 올 것 같긴 해요. 요 정도 갭이기 때문에요. 3차 갭은 여기인데 여기까지 올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고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우물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이런 우물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 주는데 지금도 거의 우물 영역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 영역에 들어온 다음에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아직 많이 빠지진 않았죠. RSI도 한 요 정도 선까지 한 30 밑에 선까지 와줘야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그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런 희대의 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감히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매집해야 되는 부분에 와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핫하죠. 이더리움이 되게 핫한데, 이더리움은 지금 우물 크게 팠어요. 우물 크게 팠고, 물론 상승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단기간에 우물을 그릴 수 있는 영역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지금 보시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이때 여기까지 빠졌을 때 이렇게 빠졌던 거는 MACD가 이렇게 좀 표현을 못 해줬네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빠져, 이게 길어져서 아마 계속해서 빠졌던 것 같은데, 이래서 이더리움을 분석하기 되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꽤 많이 빠졌고 이 하락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물들, 지금도 여기 우물 지금 크게 우물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오늘 말고 내일 밤에 매집을 조금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좀 완전 떠 있죠. 여기까지 빠져주면 너무 좋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아직은 주봉상에서는 그냥 아직 조금 빠지는 상황이고, 주봉상에서 이렇게 음수 전환이 돼서 좀 깊은 음수 전환이 됐을 때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조금 기다려보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국은행장께서 이 비트코인 현물과 이더리움 현물을 사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현물로 투자할 수 있는 건 요런 두 배짜리 밖에 없습니다. 좀 안타깝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도대체 막아놓는 걸까요? 아직 비트코인은 우물 그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전저점까지 비슷하게 왔습니다. 왜냐면 두 배짜리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올까요? 27불 모르겠습니다. 이더리움 한번 보시면, 이더리움은 벌써 우물을 크게 그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현물 1배짜리도 그렇고 2배짜리도 그렇고, 이 우물이 길어지면은 상당히 좀 큰 하락세가 올 텐데, 지금 이 우물이 길어질지 아니면 깊이 있다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RSI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RSI가 급반등을 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엔비디아. 와, 엔비디아 오늘 오르고 있네요. 야, 역시 리딩 같아요. 지금 뭐 과열 상태도 아니고 RSI도 마찬가지고요. 음수 전환했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못 사겠어요 지금은. TSMC 같은 경우도 TSMC 과열 구간이에요. 지금 너무 빵빵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TSMC의 기술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당히 과열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이고, 이럴 땐 사기 좀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느 정도 과열 영역이 있다가 좀 내려왔네요. 이때 참 잘 가다가 이렇게 꼰두박질 쳐가지고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한번 내려왔다 이렇게 커브가 꺾어서 올라갈 때 저는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지금은 MACD 조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 구글, 희대의 구글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튀어 올랐죠. 정말 끝판왕 격이에요. 근데 지금 과열 양상이 지속되다가 조금 꺾여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MACD도 급하게 음전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이 정말 되게 기어가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정말 잘 기어요. 이렇게 언덕 이런 거 빼면 한 요 정도 선이 되게 적정선이 아닌가 싶은데, 한 200불 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입니다. 한 200불 선, 여기가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번 하락 때 얼마나 내려올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전히 MACD 상에서는 상승 상황이고 엄청 과열돼 있어요. RSI 상태에서 엄청 과열, 윌리엄스 R 지표에서도 계속해서 과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들어가죠 이런 건.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은 과열 상태예요. 와,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애플 17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열 상태고요. 꺾이지 않고 있네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왜 이렇게 급락했죠? 아마존 상당히 급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에서도 큰 음봉 보입니다. 21선 뚫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큰 음봉에 거래량까지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진 않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럴 때는 투자하기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런 때 투자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희대 테슬라. 여전히 과열 구간에 있으면 주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열 구간에 진입해서 이제 시작인 상황이네요. 일봉상에서는 살짝 꺾이는 모습 좀 보여주고, RSI 상태는 아직 과열된 상태, 윌리엄스도 과열된 상태. 거래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그냥 말 그대로 요 일봉상의 200일선 따라서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계속 얘 이렇게 비비면서 가잖아요. 이렇게 비비면서 가니까 이때 300불 선에서 샀어야 되는데, 솔직히 300불에서 샀어야 돼요. 이때 샀어야 돼요. 이걸 못 산 게 참 천추의 한입니다. 아쉬워요. 팔란티어 테크 뭐 더 말할 게 없죠. 일봉상에서도 과열 구간, 주봉상에서도 과열 구간일 거예요. 과열 구간, 그렇죠. 엄청난 과열입니다. 이렇게까지 주식이 날아갈 수 있을까? 저도 좀 갖고 있는데, 뭐 수익률 어마어마한데 뭐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과열된 상태라서 오히려 이 흰색 선을 비비면서 가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 흰색 선일 때 요때 안 샀으면 이미 뭐 차는 지나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유익 있게 보고 있는 템퍼스 AI,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고점을 찍고 고점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하나, 둘, 셋까지 올렸잖아요. 그죠? 근데 셋까지 하고 떨어지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선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불 선, 여기 요 선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저는 대거 매수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이제 우물 파기 시작했으니까 어느 정도 우물을 좀 한번 파겠죠? 어느 정도 파면 RSI도 한 30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고, MACD도 뭐 한 요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큰 요 정도의 어떤 우물을 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퍼스 AI인 올라갈 수 있는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 저는
적정한 가격선이 오면 매집할 예정이고, 얘도 딱 요 200일선 타고 가는 그런 선곡이 있기 때문에 내려와 준다면 이번엔 강력하게 매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벅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잘 타고 가고 있네요. 지금 21선 밑에서 타고 가고 있긴 하지만 5일선을 잘 타고 가고 있는데, 위에 꼬리가 되게 많이 달린다라는 거는 이때 좀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좀 팔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RSI 과열도 아니고 윌리엄도 과열도 아닙니다. 그냥 뭐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보이긴 하는데, 무거운 주식이라서 조금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MACD가 조금 약간 상승 곡선으로 조금 전환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샀다가 팔아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벅셔 서해를 단기적으로 샀다 파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주봉상에서는 네, 상승 전환 이제 했네요. 이제 했고, 요쯤에서 샀어야 돼요. 저는 요쯤에서 샀습니다. 샀고요. 뭐 더 많이 나아가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의 투자 실패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고요. 안타깝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샀지만 정말 끝도 없는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올해 5월이었잖아요. 5월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와, 180불, 190불 정도부터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답이 없네요, 이건 진짜. 리커전 파머슈티컬스는 워낙 가벼운 주식이라서 저점을 한 4.1불 정도 보고, 요때 오면 조금씩 매수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려오는 각이에요. 내려오는 각입니다. 더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주봉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고 거래량도 꽤 실려 있는 상황이라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얘는 또 저번처럼 똑같이 한 4불 정도 선이 오면 추가적으로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슈드 전량 매도돼서 지금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고 꺾여서 내려오죠. 지금 음봉, 주봉에서도 음봉이 엄청 쌓여 있는데, 일봉을 보면 더 내려올 각이죠. 더 내려올 각이다. 뭐 여기에 비춰서 이렇게 꺾어서 가던가, 아니면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급락하는 주식은 아니에요. 급락하는 ETF는 아니다 보니까 일정 부분의 조정 이후에 뭐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애매하다.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3배짜리 S&P 500이고 3배짜리 QQQ인데요. 뭐 넘어갈게요. TLT 볼게요. 저는 이제 TLT 조금 관심 갖고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명확하게 저점이 어딘지는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저점은 한 85불 6불, 85불 6불이 상당히 저점을 구성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좀 됐고요. 88불 정도 선입니다. 지금 88불 정도 선이고, 얘는 배당을 주죠. 배당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나쁘지 않을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 올라가고요. 제가 봤을 땐 그럼 채권 수익률은 더 좋겠죠.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선에서 맞아요. 이 정도 선 한 87불. 요 흰선을 타고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항이었죠. 계속 저항했어요. 이걸 뚫고 올라갔긴 했지만 저항이었으니까 지지하고 얘를 지지하는 형국이 왔을 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상당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식이고요. 지금 21선이 어딨죠? 21선 파란색 선, 21선을 이렇게 긁으면서 가고 있는 느낌이고, 100일선을 터치하면서 저항으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지선으로 창창창 올라가고 있고, 여기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워낙 변동성이 크고 가벼운 주식이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얘 밑으로 내려가면 잘 안 올라와요. 뭐
잘 올라오네요. 아무튼 조정이 오면은 계속해서 지속 매집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SMR에 관련된 특허 갖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음봉 크네요. 음봉 크고 이런 음봉 한 두세 개 더 만들어진다면 올 수도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클로라고 더 작은 회사죠. 더 작은 회사인데 뭐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니고 이런 회사는 사기 애매하다. 오늘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오늘 주식장이 안 좋은 것 같아서 갖고 있다 팔았는데 어제 샀거든요. 샀는데 팔았는데 오늘 또 올라가네요. 아쉽네요. 얘는 왜 혼자 올라갈까요? 제가 이걸 산 이유는 명확합니다. 100일선이 커브를 그렸고요.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의 사이클에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섯의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오늘 정말 안 좋은 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았는데 잘 갑니다. 어우야, 이런 큰 양봉을 그려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쪽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까 에너지 섹터가 그렇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요때 샀어야 됐네요. 요때 샀어야 되는데 요때 못 산 게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하고 요거 터졌을 때 샀어야 되는데 요거 터졌을 때 땅 터졌을 때 사서 여기서 팔거나 꼬리 달릴 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네. 어찌됐건 지금 51선 타고 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로봇 잘 가고 있고요. 보안 잘 가고 있고요. 이거 퀀텀인데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이온큐가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ETF인데 와 정말 세게 잘 가네요. 오히려 이 아이온큐, 근데 아이온큐도 되게 좋아요. 아이온큐도 정말 뭐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요. 원래로 따지면 아이온큐가 되게 여기 시점에서 제가 한창 했었는데 이거 잘 타고 가가지고 와 이거 잘 타고 간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은 여기까지 간 거죠. 그때 여기서 갖고 놀았어서 20불 때 갖고 놀았었는데 지금 뭐 70불까지 갔으니까요. 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약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지만 이건 뭐 하락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하락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투자할 만한 거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시면서 조금씩 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투자는 자기의 의지대로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